안녕하십니까.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간 증시가 될 것 같고요. 오늘 화면을 보니까 2873 전차라고 했습니다. 전차는 알 것 같아요. 전기, 전자와 자동차 이해 갖고 과연 2873은 뭘까요? 예, 또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968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한번 맞춰 보시죠. 자, 다음 주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라서 뭐 특별히 큰 일정은 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는 동안에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휴장이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 미국이 목요일 날 그래도 이틀 연속 고가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신고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로 쉬릴 때 유럽에서는 장이 좀 열렸는데 영국은 열렸어요. 영국하고 프랑스는 열렸는데 약간 장 후반에 밀리는 모습이었고 독일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주말에 특별히 나온 이슈는 없어요. 없이 마감을 했고 이제 조금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 그래도 미국이 휴장이었는데 여기 안 적어놨구나. S&P 500지 미국 지수 잠깐 바로 볼게요. 바로 보면 다우가 지금 36,000선 정도에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30개 종목이죠. 36,000선 정도인데 월봉으로 봤더니 뭐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하죠. 그러면 1월 달도 상승할 확률이 높으니까 미국 증시도 1월 달 증시도 조금 좋게 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이 볼까요? 기술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1월 달에 약간 비석형으로 이렇게 빠지다가 12월 달에 이렇게 T자로 올리면서 마감을 하니까 이거는 뭡니까? 일중 흐름으로 놓고 보면 이게 중심 잡고 올랐다가 빠졌다가 땡기면서 마감을 하는 거니까 이는 상승 에너지죠.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도 한 3, 4거래일 남았는데 어쨌든 나스닥 지수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쁘지가 않고 아까 S&P 500 지수는 신고가 마감입니다. S&P 500 어떻게 보면 다우 지수보다는 S&P 500이 더 신뢰도가 커요. 이는 500개 종목이고 다우는 뭐 30개 종목이고 미국이 또 금융주들이 조금 부진하고 그런 게 있죠. 한 가지 악재라면 유가가 좀 여기는 반영이 안 됐는데 지난 금요일 날 또 텍사스에서 정유 시설에 불이 나가지고 유가 시간으로 좀 올랐던 게 있습니다. 유가가 또 너무 빨리 올라가면 조금 피곤해요. 하지만 70달러 정도 유지되면 유가가 그런 게 있었죠. 너무 빨리 내려가면 또 경기가 나쁘다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너무 올라가면 또 원자재 부담을 가져옵니다. 인플레이션. 근데 12월 달은 보통 겨울에는 원유 수요가 좀 많아요. 춥잖아요. 그쵸? 7월 달도 좀 많아요. 7월 달 뭐죠? 드라이빙 시즌, 휴가 시즌이고. 그리고 12월 달은 난방유 수요라 그래가지고 난방, 뭐 쉽게 말해서 보일러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일러. 네, 그런 게 좀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래도 그나마 공급적인 요인으로 유가가 오릅니다만은 유가가 사실 수요적인 요인으로 올라야 되는데 공급적인 요인으로 조금 오르면 조금 거슬립니다만은 뭐 그렇게 많이 거슬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고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1200원대에서 조금 막혀 있죠.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2020년도 환율은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300원대까지 갔다가 요게 이제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우리만 푼 게 아니죠. 예, 돈은 같이 풀었습니다. 그쵸? 돈이 풀다 보니까 원화가 미국 달러가 워낙 약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이 상대적으로 강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미국이 어떤 상황입니까? 달러 테이퍼링을 하죠. 테이퍼링이 뭐지? 예. 이제 돈 푸는 속도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어떻게 정말 세 번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달러화가 강하죠. 미국 돈이 강합니다. 미국 돈이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돈은 약하겠죠. 자, 그런 흐름이면서 우리나라 원화는 꾸역꾸역 올르는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바로 한국의 무역 수지가 지금 연일 작년 대비해서 20% 30% 이상 나오면서 올해 6천만 달러 달성이 코앞에 있다는 거죠. 얼마?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나? 예, 그 여러분 해보세요. 예, 엄청나게 수출은 좋다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아쉽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바로 그 힌트. 이 873이 뭐냐? 이거는 바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종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보면 코스피가 보니까 2813에 마감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도 지금 보면 한때는 3300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략 10% 정도가 빠져 있는데 그래도 어떤 겁니까? 작년보다는 올랐어요. 그럼 뭐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거의 올해 어떻게 보면 제자리다 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올해도 조금 그래도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7, 18년도 내렸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2년 연속 상승을 하는 분위기로 아마 다음 주 마지막 연말장을 가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야, 올해 근데 올랐다긴 했지만은 사실 그랬잖아요. 콥스피는 한 6월 달부터 밀렸거든요. 워낙 작년 11월 달하고 연말하고 너무 오버슈팅이 났다가 이제 6월 달 정도 되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었죠? 6월 달부터 장 빠진 건 오미크론입니까? 아니요. 6월 달부터 장 빠진 건 바로 미국의 긴축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오미크론이 나왔고 그거를 12월 달에 사뿐히 회복을 하니까 현재 페이스라면 1월 달까지 상승할 확률이 높다. 기술적으로도 그렇죠. 자, 이게 2873입니다. 그래서 종가까지 여러분들이 올해 12월 30날 녹화하는데 전화가 오네요. 12월 30날 지수가 2873보다 높게 마감하게 되면 올해 작년보다는 좋았구나. 이렇게 한번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968이었어요. 코스닥은 지난해 968포인트. 근데 지난해 전부 다 저점 대비해서 더블 지수입니다. 그래서 올해 코스닥도 968보다 이상 마감하면 괜찮겠구나. 월봉도 그냥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만은 1000포인트 이상을 지지하게 되면 코스닥은 지금 현재 힘 때문에 1050이란 자리를 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일단 3000이라는 숫자도 다음 주 중요하고 심리적인 지수예요.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심리적 지표입니다만 조금 더 의미를 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저는 30, 50, 10, 10이라는 숫자를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입니다. 기억하는 게 뭔데? 이 이상을 넘어가면 더 힘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3천과 1000은 어느 정도 심리적인 지표가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상승하는 종목을 가지고 추격 매수하고 수익을 더 끌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도 코스피는 3000, 3050 정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한 3010포인트 정도가 가격이 되면 조금 더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더 좋다는 거예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식을 팔고 싶어 하는 불안감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 포인트를 받고 다음 주는 뭐 마지막 주라 일정을 보게 되면 큰 건 없어요. 미래에셋의 리포트 다음 주 일정인데요. 뭐 보면 27일이 있고 28일이 있고 29일, 30일. 우리는 31일 날 휴장입니다. 안 열립니다. 한국, 일본, 대만 다 안 열리죠. 그럼 뭐 보면 뭐 없죠. 미국 댈러스 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요일 날 뭐 소비자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일본, 중, 미국. 또 수요일 날 한국, 미국 거의 없습니다. 별 5개 중에 뭐 별 줄 것도 없어요. 또 목요일 날 뭐 주간 실업수당청 매전 하는 거고 별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중국의 제조업 지표인데 요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장이 안 열리는 날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최소한 1월 3일 날 새해 첫 정시에 반영이 되겠죠. 거기까지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일단 오늘 주간 정시에서는 요까지만 생각하시죠. 요까지만. 그건 또 다음 주 이야기니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일정을 조금 더 다른 정권사 다른 걸로 좀 보면 이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광공업 생산 숫자로 조금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보면 한 가지 31일 정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지금 이전이 3.7%였는데 YOY니까 연율이죠.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근데 3.6%로 약간 낮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높아요. 3% 이상이면. 그리고 중국의 이제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지표입니다. PMI 지표라고 그러는데 P가 붙었으면 이게 예측치예요. 근데 50에서 약간 밑으로. 이것도 기준수는 다 50인데 중국의 지표 나쁜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월 1일 날 발표되는 요 수출 지표는 이미 12월 20일 날 발표했던 지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간 일정은 뭐 미리 체크할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이제 수기로 좀 정리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28일 화요일이 배당부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화요일까지 주식을 사면 그 주식 실제적으로는 30일 날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이 화요일까지 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주식은 이제 29일 수요일이 배당락이라 그래가지고 떨어질 낙제를 사용을 합니다. 이 우리나라 주식 용어가 일본 한자가 많아요. 그래서 배당을 받는 사람하고 받지 않는 주주들한테 형평성을 맞춰주는 겁니다. 가격적으로. 그걸 배당락이라 그래요. 대부분이 어떤 종목들이 좀 반영이 많이 됐냐면 금융주들이나
정권주들 이런 애들 좀 반응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 기타 뭐 고배당주들 대부분이 뭐죠? 대부분이 코스피 종목들입니다. 코스닥은 뭐 별로 배당 안 하잖아요. 그죠? 코스피 코스닥 종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왜 적어놨냐면 28일이 딱 지나고 나면 이게 지금 양시장 금액 10억이잖아요. 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금액 기준 10억. 10억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대주주라고 칭하고 이 사람에 대한 양도 그러니까 매매 차익이죠. 매매 및 보유 차익에 대해서 4월에 과세를 때린 겁니다. 손실이면 관심 없어요. 내가 삼성전자 10억 갖고 있는데 손실이야. 그건 상관없어. 근데 내가 삼성에 10억 갖고 있는데 1억 이익이야. 그럼 그 1억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마 28일이 지나고 나면 29일이 생각보다 재밌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수급의 변화입니다. 일단은 지금 12월달 수급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자 봐봐요. 이게 이쪽이 코스피인데 지금 개인들이 계속 주식을 팔죠. 조금 더 크게 봐드릴까? 개인들이 지난주부터 한 3조 정도 팔았어요. 3조. 금요일에는 1조 팔았습니다. 그거를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가져갔는데 사실은 외국인들이 가져간 것도 있지만 기관들이 더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합니다. 12월 달은 기관장입니다. 말을 해요. 기관들이 보통 배당 차익을 노린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1월 누적으로 외국인이 3조 2천억을 샀지만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6조 6천억을 판 거고 개인이 그러면은 지난 두 달 동안에 대략 몇 조를 판 겁니까? 8조 3천억을 판 겁니다. 그거를 기관이 묻히고 가는. 그래서 기관들은 그럼 왜 이럽니까? 이게 배당과 관련된 배당 차익 거래입니다. 코스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코스닥에도 기관이 더 많이 들어오죠. 이렇게 개인들이 계속 팔죠. 근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대략 28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고 생각보다 29일이 됐을 때 수급이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에서 매수가 잡힐 수가 있고 이거를 기관에서 매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과연 이 매도가 나오는 기간을 외국인하고 개인이 어느 정도 받아주냐가 다음 주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이 영상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체크하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8일 되게 되면 과연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올까? 확률적으로 들어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29일부터 배당락일부터 그리고 기관들은 매도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1월달 갔을 때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식을 매도하면 장이 오르잖아요. 신기하게도. 왜? 개인이 매도했단 말은 외국인 기관이 샀단 소리야. 그러면 28일, 29일날 개인이 주식을 매수할 확률이 되게 높아. 양쪽 다. 코스닥, 코스파. 이거를 외국인이 많이 사주면 장은 오르는데 매수를 많이 하는데 기관은 거의 매도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다음 주는 29일날 기관의 행보를 과연 외국인이 얼마나 받아주냐에 따라서 일월 효과의 힘이 결정납니다. 전체적으로 힘 자체는 어느 정도 우상향이 맞긴 맞는데 그거 한번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29일은 이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폐장일이라 하지만 이날 장 안 열리는 거 아니에요. 30일은 장이 열리고요. 31일 금요일이 휴장입니다. 휴장. 그리고 아까 제가 왜 29일날 집중했냐면 개인들이 일요일날 마지막에 돈을 뽑으려면 출금하려면 이날 팔아야 돼요. 29일날 팔면 출금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8일까지는 개인이 매도할 확률이 높고 29일부터 매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기관이 팔 건데 그거를 외국인이 묻어가는지 그거 중심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는 그래요. 일단 303,000과 1000도 중요한데 조금 더 의미를 두자면 코스피 3050, 코스닥 1010포인트 정도를 조금 더 내가 자신 있게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 쉴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호재와 악재를 조금 적어봤는데 어쨌든 오미크론이라는 악재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장에서 이거를 무조건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12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오미크론이 발병하고 다 1개월이 지났는데 정시는 신고가야.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오미크론은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 실생활엔 주고 있지만 한국의 위정자 수가 1000명이 넘고 확진자 수가 조금 슬프지만은 지금 뭐 8,000명, 7,000명까지 가니까. 근데 정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좀 잡아가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시장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경구용 치료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난주에 화이자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 머커에 대한 경구용 치료제를 FDA가 신청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화이자의 주가가 내려가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올라가고 그런 게 있죠. 근데 더 재미난 거는 12월 달에 가장 포인트는 8만 전자가 됐다는 거. 반도체가 지금 오미크론으로 이래 가지고 오히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라든 이런 게 매칭이 된 거고, SK 하이닉스가 다시 호재가 나왔죠. 어쨌든 낸더를 인수하기로 중국이 오케이 해준 거잖아요. 중국 다롄에 있는 인텔 공장을 말이죠. 이것도 호재. 자동차주도 지난주에 나름 의미 있는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의미 있는 반등이 뭐야? 바닥을 나름 쳤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1월 첫째 주에 뭐가 열려? 1월 5일부터 CES 열려. 미래 모빌리티, 메타버스. 자, 요런 재료가 다음 주에 계속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도 IT 관련주들 계속 보시는 거는 시장 대비해서 이길 수 있고, 약간 악재라고 하는 거는 지금 BBB 법안이 조금씩 계속 밀리는 거예요. 1월 달로 연기돼 놨어요. 이게 바이든의 표입니다. SOC. 더 나은 재건을 말하는 Build Better 이런 뜻인데, 여기는 이제 전기차도 포함이 되고 친환경차, 신재생 에너지 다 포함되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테슬라의 주가는 의미가 좀 커요. 상징적으로. 테슬라가 어쨌든 앨런 머스크가 자기 주식 다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1,000 찍고 올랐잖아요. 오르고 있고. 그럼 GM 같은 주식도 좀 봐야 돼. 미국 전기차에서 조금 오릅니다. 제너럴 모터스고요. 포드도 마찬가지 조금 오릅니다. 애플의 주가도 1월달은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애플의 주가가 다시 자리가 잡히잖아요. 여기에 마이크론의 주가가 지금 치고 갔단 말이에요. 내년도 실적 좋을 거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하이닉스 올라가고 난리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IT 쪽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고, 조금 전에 봤던 전기차처럼 어쨌든 이제 조금 빠져있던 네이버 같은 종목들 조금 머리를 듭니다. 대신 이제 삼성 바이오 이런 거는 조금 밀리겠죠. 삼성 바이오 밀리는 거를 네이버 같은 종목이 받아주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어가 다시 재발동을 만들어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시장의 힘은 생각보다 좋아지고, 이 낙수 효과는 코스닥으로 또 고스란히 가겠죠. 그래서 다음 주도 되게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본 영상은 제가 매주 일요일날 저녁에 다음 주에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드리는 주간 증시의 컨셉이었는데, 본 영상이 올해 2021년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시장 대비한 퍼포먼스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는 열심히 잘해주신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내년에 대한 희망과 절망감이 공존하시겠지만은 지나고 나면 정신은 여전 올랐다는 거고, 항상 기회는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어디에 발을 뻗냐에 따라서 말이죠. 한 해 동안 주간 정치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 다음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십사 하고, 저는 더 업그레이드 되고 나은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하창봉이었습니다.